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오라클 함수 정리되어 있는데, 오라클 함수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오라클 함수 정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2021년 6월 1일 날 6496번, 6번 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함수에 해당되는 게 좀 있는데, 어쨌든 함수 정리를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오라클에는 이제 데이터를 형변화시킬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to 캐릭터가 있고요. to date, to number 있습니다. 그래서 to date, to number. 그 다음에 to timestamp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to 붙이고요. 언더바를 씁니다. 언더바. 언더바를 붙여서 to 언더바 캐릭터. to 언더바 캐릭터는 문자를 바꾸자. 문자열은 그 날짜를 문자열로 또는 숫자를 문자열로 변경할 때 사용을 한다. 되시겠죠? 사용을 해서 쓰실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 날짜 형태를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셀렉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라이트 데이트를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슬래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슬래시로. 그냥 여기 디폴트는 그냥 슬래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슬래시. 슬래시로 나오게 되니까 이 슬래시로 나온 것을 이제 저희는 점을 이용해서 보이게 하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 또는 이제 대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to 언더바 캐릭터 함수입니다. 그걸 발음 그대로 그냥 읽어서 그 학생들이 투차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냥 to 언더바 캐릭터인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시는 방법은 저희 to 함수기 때문에 가로를 고 가로 닫고를 씁니다. to 언더바 date 날짜니까 스트링 캐릭터 to 캐릭터 쓰시고 가로 열고 그 날짜형으로 만들려는 데이터를 앞에 씁니다. 쓰시고요. 지금 이게 날짜 형태니까 문자열로 만들고 싶은 데이터를 쓰는데 날짜 형태니까 날짜 형식에 맞는 패턴 글자를 여기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써서 쓰시면 되는데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거, 그 오라클에서의 패턴 글자는 오라클 날짜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연에 의한 것은 이제 연 두 자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y를 두 개 쓰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그 네 자리를 쓰고 싶다 그럼 y 해서 네 자리를 쓰시면 됩니다. 월은 연입니다. 연을 사용할 때는 연을 써서 쓰실 때는 y를 두 개 쓰거나 또는 이제 네 개를 써서 사용하세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월을 쓸 때는 이제 mm을 두 번 쓰세요. 그리고 일을 쓸 때는 저희가 이제 일을 사용해서 쓰실 때는 이제 dd를 사용하세요. date dd 써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write date에다가 이제 yy 네 자리고요. 그 점을 이용하시려면 점 찍으시면 되세요. mm은 날짜는 월은 mm, 날짜는 dd 이렇게 해서 사이에다가 점을 집어넣고요. 맨 마지막 점은 안 집어넣을게요. 뭐 이렇게 해서 쓰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잘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타이틀에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썼던 수식 함수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함수가 이렇게 길게 보여주면 가져갈 때 되게 힘들겠죠. 가져갈 때 1, 2, 3, 4 해서 카운트 세가지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름을 붙여놓으면 좋다. 근데 write date는 그냥 write date로 write date 다른 이름을 붙이면 다른 이름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write date로 가져가자 이렇게 쓰시면 그냥 write date로 나옵니다. 타입은 형태는 바뀌었지만 여기 write date로 나오는 이유는 뒤에 write date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 if 이렇게 나오는 요 녹색으로 나오는 요 write date가 그 타이틀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뭐 hour가 되겠죠. 그래서 쓰시고 시간을 또 보여드립니다. 그럼 땡땡 쓰시고요. 분은 mi 해당되고요. 초는 ss 이렇게 됩니다. 시간은 그 다음에 분에 해당되는 시분 초 분은 이제 mi minute 약자 mi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초에 해당되는 것은 ss 이렇게 해서 붙여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시분초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년, 월, 일, 시분초 해가지고
분할해서 패턴 글자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잘 써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자바에서는 이게 대소문자로 구별을 하죠. 대소문자. 분을 이제 MM을 대문자, 뭐, 그 소는, 분은 소문자, 여기 MM은 대문자, 이런 대소문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의 이런 패턴 글자와 오라클의 패턴 글자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 객체가 뭐였냐면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클래스였어요. 심플 데이트 포맷에서는 이 패턴 글자가 틀립니다. 아시겠죠? 틀리니까 그거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 오라클의 패턴 글자와 자바의 패턴 글자는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 라이트는 타입은 무슨 타입이 될까요?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무슨 타입이 될까요? 데이터 타입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날짜형이 아니라 요거는 무슨 타입인가요? 데이터 타입이죠. 우리가 스키마 구현할 때 데이트라고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데이트라고 써놨는데 데이트가 뭘로 바뀐 거예요? 문자열 to 캐릭터니까 문자열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다시 to 언더바 캐릭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자에 해당되는 걸로 to 언더바 캐릭터 쓸 수 없고요. 되셨나요? 사용하지 못하고요. 자, 지금 여기 점 아니고 대시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여기다가 대시로 다 바꾸시면 되죠. 대시로 바꿔주시고 그 연도 두 자리로 하고 싶은데요. 그 두 자리 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두 자리, 연 두 자리에 그 월, 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을 저희가 인서트 할 때에, 지금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질문 답변이에요. 질문 답변에 있는 걸 인서트를 해서 쓰실 때에 지금은 이제 그냥 C스테이트가 디폴트로 그대로 쫙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공지사항 스키마에 보시면 저희 스키마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문자열을 그대로 돼 있는 거를 그 문자열로 돼 있는 거를 데이터로 바뀌지 않았는데 얘가 형태가 데이터니까 문자열로 하더라도 형태만 맞으면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라클에서 이제 날짜의 형태만 맞으면 얘가 그 데이트 형태로 바꿔서 자동으로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데이트 형태가 되는 거죠. 꺼낼 때는 데이트 형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를 이렇게 썼을 때 이거 문자열이죠, 그냥 문자열인데 여기 앞에다가 to 언더바 데이트로 바꿔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형태에 맞춰서. 써주시면 이게 날짜로 바뀌어서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카페에 보시면 나오죠. to 언더바 캐릭터에서 이렇게 패턴 글자를 넣어주시면 바뀌고요. 날짜 형태로 바꿀 때 저희가 이 패턴 형식을 넣어줄 수도 있으신데 보통 패턴 형식을 안 넣으시면 이제 년 대시 월 다시 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데이터의 형태가 날짜형인 경우에 그 저장하는 데이터 컬럼이 날짜 컬럼이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변경을 해서 넣어주게 돼요. 날짜 형태로.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to 언더바 데이트 해가지고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문자열로 쓰시면 날짜 형태 변경이 돼서 쓰시거나 아니면 to 언더바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시면 이제 날짜 데이터로 변경이 돼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안 쓰더라도 그냥 형태만 맞으면 인서트 할 때는 형태만 맞으면 얘가 날짜형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간다. 아시겠죠? 전혀 문제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해당되는 것은 to 언더바 넘버를 쓰시고 이제 문자열을 쓰시면 돼요. 문자열 상단표 찍어서 1, 2, 3 이렇게 쓰시면 숫자 1, 2, 3이 돼서 연산이 가능하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연산이 불가능하죠. 아시겠죠? 불가능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실 때 이게 문자열로 들어가긴 했는데 얘가 숫자입니다. 연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to 언더바 넘버를 써서 숫자로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을 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수학적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SQL 자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새 테이블 아니다. 자바 로컬에서 워크시트 열기를 해주세요. 그냥 코드를 치어서 이제 할 거라서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쓸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쇼핑몰을 하는데 쇼핑몰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그 무슨 파트별이나 무슨 별로 뭐 별로 이제 합계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판매되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상품이 한 개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상품 판매가 됐다. 이렇게 판매에 대한 이제 테이블을 한 개 만들 거예요. 샘플입니다. 그냥 테이블. 얘네들은 sum, average, 뭐 group by를 그 하기 위한 샘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을 저희가 이제 한번 몇 개를 정하고요. 정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을 판매를 해서 걔네들을 저장을 해놨다. 이런 얘기고요. 얘네들은 이제 함수, 그룹 함수와 함수나 그룹 바이 함수, 처리를 위한 테이블입니다. 어떤 그 효용성이나 진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테스팅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주문을 했다. 뭐 주문을 얼마나 했는지 보시기 위해서 뭐 create 쓰겠습니다. create 사용하시고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데 오더 테이블. 그 오더가 원래는 프라이머리 키 여기 보시면 리저브드 오더이기 때문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구스 오더 뭐 이렇게 길게 쓰면 되는데 사실은 너무 길게 쓰면 테스팅 할 때는 뭐 뒤에 1만 붙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테스팅 하다가 저 파란색이고 이게 다른 거랑 충돌이라서 못 써요 막 이러면 뒤에 1 이렇게 얼른 붙여가지고 해보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언더바를 써서 길게 쓰시면 충돌이 잘 안 일어나요. 길게 써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하시다 보면 길게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테이블 쓰셨고요. 자, 순서 번호에 대한 판매에 대한 넘버를 한 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넘버인데요. 넘버에 넘버 이렇게 해서 구스 오더 넘버 길게 쓰면은 구스 오더 넘버 이렇게 쓰겠죠.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상품 코드를 한 개 적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쓰시고요. 코드는 4자리로 적어볼까요? 4자리. 캐릭터로 적겠습니다. 캐릭터이고요. CHR이면 글자 바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자리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자리 4 쓰시면 그 4자리까지만 쓰는데 비어 있으면 이제 블랭크나 0을 집어넣게 돼요. 근데 보통 캐릭터는 블랭크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블랭크 없이 그냥 0001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0001 이렇게 쓰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예, 꼭 있어야 됩니다. 난널 이렇게 쓰셔야 되고 콤마. 그 다음에 상품명이 있어야 되겠죠? 상품명은 구스네임 뭐 구스 언더바 네임 그냥 네임으로 쓰셔도 되는데 네임 널 L자 한 개가 빠졌네요. 빠졌다고 됐고요. 구스네임은 뭐 바케락타 2로 해서 이제 한 100 정도 잡겠습니다. 100 정도 10자리 30 100자리 잡아놓겠습니다. 100자리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꼭 필요합니다. 난널이고요. 얘도 꼭 써야 됩니다. 난널 이렇게 해서 꼭 쓰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가격을 이제 가격 테이블은 보통의 경우는 따로 만듭니다. 따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오더에다 집어넣진 않아요. 아시죠? 집어넣진 않은데 이제 가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적고요. 프라이스는 넘버 타입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꼭 있어야 되고요. 난널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수량 영어로 뭐지?
예, 모르면 카운트. 죄송해요. 예, 구글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퀀티티 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영어권이 아니라서 예, 퀀티티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퀀티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quantity 이렇게 쓰시고 얘도 이제 넘버 타입이죠. 넘버 타입으로 사용하고 수량을 작성해서 쓰시고요. 얘도 낱널이 수량도 반드시 비워야죠. 낱널. 이 프라이스는 단가입니다. 단가. 저희가 이제 단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수량이 되는 거죠. 수량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넘버는 그냥 일률적으로 붙어야 돼요. 일률적으로 붙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create 쓰겠습니다. create 쓰시고 시퀀스 만들어야 되죠. 시퀀스 무슨 시퀀스? goods 언더바 order 언더바 시퀀스 seq 이렇게 만들어라. 앞에 시퀀스라는 키워드를 빠뜨렸네요. create 시퀀스를 만들어라. 자, 됐습니다. 이거 고칠 때를 해서 F5를 계속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번 하면은 다 만들어지는데 두 번 누르면 오류가 나죠. 예, 현재 있는 거다라고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죠? 드랍을 시키지 않았어요. 드랍을 시키고 하셔야 이제 F5를 누를 수 있습니다. 드랍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드랍 테이블 goods 언더바 order cascade constraints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드랍 시퀀스 쓰시고 goods order 시퀀스 이렇게 해서 드랍을 시키자. 맨 처음에는 없으니까 오류가 납니다. 그 다음부터 오류가 나면 안 되죠. 되셨고요. F4 누르시면 이제 쫙 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 거는 이제 does not exist. 테이블이나 뷰에 없습니다. does not exist가 계속 뿌려지는 거죠. 뿌려서 사용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지우개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F4를 계속 누르면 이제 오류가 삭제되고 생성됐다. 이렇게 계속 나오시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키마는 다 됐고요. 데이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데이터 넣기를 해야 됩니다. 넣기. 그 다음에 이제 goods order에다가 계속 집어넣으니까 insert into 사용하시고 goods 언더바 order 쓰시고 가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values 사용하시고 가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자, 꼭 있어야 되는 거 넘버 꼭 있어야 되죠. 넘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도 있어야 돼요. 낱널로 붙여놨습니다. 구스 언더바 네임도 있어야 돼요. 네임도 있어야 되고요. 프라이스도 있어야 되고요. 다 낱널이니까 다 집어넣어야 되네요. 프라이스 있어야 되고요. 퀀티티도 있어야 됩니다. 퀀티티. 이거 저기 뭐야 풀로 안 쓰던데 이게 QUTY나 뭐 이렇게 짧게 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하시고요. 이제 판매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구스 언더바 order 언더바 seq 점 next value 코드 넘버는 next value를 사용하라. 코드 값에 해당되는 것은 상품 코드를 4자리로 하는데 문자열입니다. 문자열로 4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4자리. 예를 들어서 0001 뭐 이렇게 만들어서 되시겠죠? 코드값. 원래는 코드값은 이제 상품을 보고 있으면 걔를 클릭하는 게 코드값을 바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스네임은 팔고 싶은 거. 저는 풀 솔리드 이게 상품 이게 무슨 어디 제품께 지금 한 70몇만 원짜리 제가 보고 있는데 솔리드 기타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요즘 이제 제가 쓸 건 아니고요. 솔리드 기타를 이제 요거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가격을 써야 되는데 가격은 그냥 숫자니까 그냥 숫자 그냥 쓰시면 되겠죠. 한 70만 원 이상 합니다. 이가 하시고 그다음에 퀀티티 수량은 지금은 이제 한 개, 지금 한 개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날짜나 이런 것도 써야 되겠지만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몇 개 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솔리드 기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두 번 정도 구매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1번인데 풀 솔리드 기타인데 70만원이고 이제 개수는 두 개를 구매를 했다. 총 3개를 구매한 거죠. 카운트 구매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 팔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상품. 네? 뭐? 주스. 부스? 아, 이불. 예. 구스. 이거 맞아? 구스. 담요. 담요가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8만원. 저렴하네. 8만원. 8만원. 한 4개 산다고 치고. 4개. 정도 사고 싶다. 이렇게 쓰고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2번. 이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이게 얘가 2번이면 그 제목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쓰시고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가격도 8만원으로 똑같아야 돼요. 똑같고요. 한 대 추가 구매 더 했습니다. 자, 또 사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3번 사고 싶은 거. 예. 그 저기 뭐야 저전력 히터. 우리한테 보면 예, 히터를 요즘 저전력 히터라고 많이 나오는데 저전력 히터 얘는 내가 사고 싶어요. 얘는 50만원쯤 한다고 치고 50만원이면 엄청 좋은 건데 한 1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10만원. 그래서 이제 한 2개를 샀다. 2개 구매를 했습니다. 동일한 거를 이제 똑같이 샀다고 하시고, 동일한 거 너무 카운트가 한 번 더 하면 되지. 10만원 에서 한 개를 추가를 구매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필요한 거, 저전력 히터가 조금 더 필요하다. 얘를 복사해서 이제 한 번 더 구매를 하고 한 2개 정도 구매를 하겠습니다. 2개 정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시키겠습니다. 커밋. F4 누르시면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뭐가 틀렸어요. 예. 뭐가 틀렸는데 시퀀스 더즈나 시퀀스 이름을 잘못 썼나봐요. 지금 시퀀스가 그 구스 오더에 구스 오더 SEQ O를 D를 두고 썼네요. O를 두고 써야 되는데 이런 다 바꿔야 되죠. 시퀀스에 지금 스펠링이 틀렸어요. 스펠링 틀려가지고요. 인서트가 안 됐죠. 다시 F 써가지고 커밋 했고요. 커밋까지 완료. 세미 확인이 됐고요. 커밋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제 오류 없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으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저장 한 개 하고, 예. 되시겠죠? 실제로는 조인도 하고 막 이렇게 쓰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인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카운트, 맥스 뭐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셨고요. 셀렉트 원래 이렇게 쓰시면 셀렉트 저희가 전체를 보려면 셀렉트 별표 뭐 프롬 그 구스 오더 구스 언더바 오더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서 실행을 했겠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넘버가 1, 2, 3, 4, 5, 6, 7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저희가 총 얼마가 팔렸는지, 자, 이 백화점에서 지금
총 수입을 알아내보자. 그 총 수입은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프라이스 요거 곱하기 퀀티티 한 다음에 그것의 합계를 내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썸에서 합계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저희가 계산할 때는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을 하시고요. 수량 그거의 합계를 내셔야 합니다. 셀렉트 쓰시고요. 합계는 sum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sum 가로 열고 price 곱하기 quantity 수량 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그 총 합계니까 이렇게 쓰시고 from 어디서부터 구스 언더바 오더 주문한 거 오더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서 해보자. 실행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판매 지금 우리 매장에서 총 판매된 것은 지금 이제 300만원 팔았어요. 아시죠? 300만원 팔았다. 예, 하루에 300만원 정도면은 뭐 예, 이런 홈마트 아니고 그냥 일반 그 구멍가게에서는 많이 판 거고 이런 대형 매장에서는 턱도 없는 거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구매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리어스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죠. 알리어스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알리어스는 뒤에다가 이제 이게 뭐 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뒤에 붙어 있는 게 썸으로 이렇게 전체 썸으로, 토탈이다. 썸보다는 토탈이다 하시면은 이제 토탈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토탈로 나와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이렇게 구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판매된 물품 상품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판매된 전체 총 판매된 물건의 개수, 총 판매된 물건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지금 데이터 중에서 판매된 데이터의 개수는 퀀티티를 전부 다 더하시면 돼요. 퀀티티. 이해되시겠죠? 개수, 판매된 개수를 전부 다 더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총 판매된 물건의 개수는 이제 select 쓰시고요. select sum으로 하시면 되겠죠. sum으로 하시면 되고, quantity 저희가 quantity의 개수를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수량의 그 오라클은 사실은 한글도 먹어요. 수량 이렇게.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그 데이터베이스만 쓰면 괜찮은데 얘를 자바에서는 한글로 변수나 이런 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쓰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한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써가지고 구스 언더바 오더. 그러니까 요게 DB에서만 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한글로 이렇게 붙어 있죠. 수량은 13개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오라클 툴, 그 모델링 툴이란 걸 써보시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모델링 할 때 한글로 쓰고 영문으로 쓰거든요. 근데 한글로 쓴 거를 그대로 얘네들이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어떤 구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도 가능하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수량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컬럼 이름도 한글 이름 가능하세요. 한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수량은 보통 경우는 전체 개수, 지금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볼 때 전체 토탈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제 쓰겠죠. 써가지고 사용해서 뭐 토탈을 쓰고 이거를 합쳐서 쓰면은 뭐 이 셀렉트에서 이렇게 토탈 금액과 토탈 수량 뭐 이렇게 금액 있고 콤마 쓰시고 수량은 썸에서 다시 이렇게 불러서 써가지고 사용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그 토탈하고 전체 금액과 판매된 수량 뭐 이런 거를 합산해서 콤마 해가지고 찍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한 개만 쓰시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 지금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안 하고, 자, 상품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 그냥 상품별 판매 합계, 판매 수입의 합계를 내보자. 마찬가지로 썸을 씁니다. 썸을 사용하시는데 얘는 상품별로 했으니까 상품으로 그룹을 지어야 한다. 아시겠죠? 상품으로 그룹을 지어야 한다. 그룹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룹이라고 써야 되고요. 아시겠죠? 뭐뭐에 의해서 저희가 오더 다음에 순서를 지어야 한다. 오더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뒤에 바이라고 썼죠. 오더 바이. 뭐뭐에 의해서 순서를 만들어라. 이해되시겠죠? 그룹 다음에 바이를 씁니다. 뭐뭐에 의해서. 근데 뭐뭐에 의해서 쓴다고요? 그룹 바이 상품별이니까 상품 번호, 상품 코드 정도면 되겠네요. 상품 코드가 상품명이잖아요. 그죠? 상품명은 똑같을 수 있는데 그 상품 코드는 똑같지 않 써요. 상품 코드별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상품 코드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셀렉트 쓰시고 썸을 쓰시는데 price 플러스 quantity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토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 토탈 이라고 똑같이 만들어 보자. 쓰시고 from 쓰시고요. from goods 언더바 오더라고 써보자. 됐죠? 근데 이제 그룹이라고 써요. 그룹이라고 쓰시고요. 그룹이라고 쓰시고요. by 뭐뭐에 의해서 상품 코드에 의해서. 상품 코드는 그냥 제가 코드라고 썼나요? 여기 상품 구스 오더에 보시면 그냥 코드라고 썼네요. 그룹 by 코드 세미콜론 찍어서 본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요, 이렇게 이제 토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디 토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상품 코드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코드를 쓰시면 돼요. 코드라고 쓰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상품 코드별 1번 상품이 그 210만원어치 팔렸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상품이 40만원, 그 다음에 3번 상품이 50만원어치 팔렸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저희가 상품 이름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콤마 치고 구스 네임이라고 치면 구스 언더바 네임이라고 치면 되느냐 이런 건데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게 구스 네임에 의해서 지금 표현에서 너 그룹 바이 표현에서 문제가 생겼다. 얘가 지금 그룹 바이로 묶여야 되는데 안 묶였다는 거예요. 코드만 그룹 바이로 묶인 거죠. 구스 네임이 그룹 바이로 안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로 그 구스 네임도 그룹 바이로 묶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묶어 줘서 실행을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코드 3번이 저전력 히터인데 이만큼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팔렸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탈 내는데 수량도 이제 아까 전에 sum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sum quantity 수량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상에서 이제 하시면 이제 수량도 구할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룹 바이로 지정할 때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는 반드시 그룹 바이에 있어야 한다. 그룹 바이에 있는 놈만 셀렉트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서 사용할 수 있고요. sum, count, average 이런 것들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sum 해가지고 합계를 구하는 것은 이거 데이터를 합쳐서 한 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sum, average, count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그룹 바이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개개인의 필드, 개별적인 필드 같은 거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그룹 바이에 나와 있는 것만 표시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도 써야 한다. 그룹 바이로 써서 작업을 하시면 이거를 이제 표시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